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혹은 계절의 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왔습니다. 거의 본격적인 여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바깥에 나무들은 싱그럽고 날씨는 좋고 이럴 때는 놀러 나가야죠. 놀러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저와 함께 책을 읽기로 결심하시고 방송을 같이 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볼 책은 이진경의 수학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서비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수학은 뭘까요? 수학이 뭔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 혹은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공식은 왠지 항상 참일 것 같고 2500년 전에 발견된 이 피타고라스 공식은 역시나 2500년 전에도 25000년 전에도 참이었을 것 같고 진리였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피타고라스 공식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문장이 아니라 x² 플러스 y² 이퀄 g²라고 하는 이런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 수학 교과서가 아니라 수학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과서는 공식과 답을 알려주지만 수학의 역사는 공식이 만들어진 과정과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수학사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답을 알기 위해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수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수학이란 정말 아무 기반도 없이 수학 그 숫자와 기호만으로 전개되는 생각의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던 유명한 수학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늘어나 보면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뉴턴, 가우스, 오일러, 리만, 푸리에, 라그랑주, 푸엔카레, 킬베르트, 괴델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이 수학의 역사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수식은 자제한 상태에서 인문학적인 접근법을 채택해 보도록 하죠.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두텁고 상세하게 잘 보여주는 책 이진경의 수학의 모험입니다. 네, 요 책입니다. 다소 글씨도 많고 두꺼운 책이지만 분명히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책은 꽤 오래전에 나와서 굉장히 꾸준히 팔리고 있는 독자들의 사랑과 출판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처음에는 이 2000년에 수학의 몽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간이 돼서 출판사를 한번 바꿔서 2012년에 개정판이 한번 나왔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고 있는 이 수학의 모험은 이 책이 한 번 더 출판사를 바꾸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온 제2 개정판입니다. 이렇게 이제 20년 넘는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의 관심, 출판계의 관심을 받는 데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께 핵심을 전달해 드리는 2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수학사입니다. 이 책의 일종의 장르이기도 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수학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책이 아닙니다. 수학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수학책에서 보는 그런 공식들이 왜 생겼고 어떤 원리로 구성됐으며 그 공식을 만드는 과정을 둘러싸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펼쳤는가,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고 길게 풍부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책인 것이죠. 공식을 만들려고 논쟁을 하다니 이 수학은 답을 찾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평균의 어른들 혹은 평균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수학에 대한 상식하고는 약간 이제 배치되는 면이 있는데요. 사실 다른 분야도 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건 수학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장식하고 있는 이 수많은 역사의 이름을 남긴 수학자들은 사실 수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숫자란 무엇이고 도형은 무엇인지, 왜 둘을 동시에 겹쳐서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영은 뭐고 음수는 또 뭔지,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건 또 뭔지, 점과 선과 면은 뭔지, 나아가서 수학이란 대체 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답을 한 그 결과들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질문들은 수학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함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진경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수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철학적 질문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의 역사를 수놓은 상당수의 유명한 수학자들이 철학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답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이끌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그 수학을 둘러싼 질문들의 향연에 한번 이렇게 푹 빠져보셨다가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또 그 향연 혹은 심연으로부터 다시 그 현실의 세상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이진경의 수학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하면 좋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그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저번 달에 나온 시리즈인 것 같아요. 네. 철학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같은 저자가 쓴 책이고요. 이 이진경이라고 하는 저자는 아무래도 그 이제 수학보다는 이 책이 그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관점처럼 철학과 사회 이론, 인문학 쪽에서 이름을 날린 저자죠.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분의 책을 접해본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같이 추천해드리는 이 철학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은 그 수학의 모험, 이 책, 우리 오늘 본 이 책과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은 심지어 제3 개정판입니다. 1993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2000년에 개정판이 나왔고 2003년에 제2 개정판을 거쳐서 저번 달에 제3 개정판이 나온 겁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수학의 모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책은 심지어 거의 30년에 걸쳐서 독자들에게 오래 사랑받아온 책입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재판을 읽은 독자인데요. 오늘 다룬 수학의 모험이 수학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이 철학의 모험이라는 책은 나라는 개념, 즉 철학에서 흔히 이제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조금 심화 학습해볼 수 있는 차원에서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읽은 수학의 모험이라는 책과 같이 함께 추천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학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책을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 이제 5월을 맞아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생일이 5월 5일인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연이긴 한데요. 철학의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 유명한 학자들 중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생일인 철학자가 한 명도 아니고 심지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에 관한 책을 한 주에 한 개씩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한때 전 세계의 절반의 사고방식을 지배했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통찰하는 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관점을 제공해준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마르크스의 생일은 1818년 5월 5일입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어린이날이 5월 5일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의 생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좌파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5월 5일로 지정했다, 이런 학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읽어볼 책은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입니다. 특히 그 공산당 선언은 굉장히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펭귄 클래식 코리아, 펭귄 클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을 굉장히 싼 값에 파는 걸로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충실한 해설이 덧붙여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이 시리즈의 번역본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이 철학의 고전 공산당 선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